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병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밖에 날씨도 좋고, 어, 그동안 앞전에 한 두 개 정도 제가, 정관과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좀 시간이 지났네요. 바쁘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 대의원총회 의장단 선출 규정입니다. 이 선출 규정이라는 게 우리 규정집에 보면 있고요. 모든 게 규정에 따라서 가죠. 예. 의장단도 그렇고 뭐 그다음 뭐 있죠? 예. 임원 선출 규정 그다음에 예. 협회장님 협회장님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규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앞으로 있을, 6월에 아마 12일로 잡힌 것 같아요. 12일 목요일, 6월 10일 목요일로, 대의원 임시총회가 잡혔는데, 163? 163회 대의원 임시총회입니다. 그날 이제 회의 진행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실제 그 동영상도 보여드리면서 미리 좀 숙지를 하시라고, 뭐 재선 대의원님들은 뭐 다 아시니까 패스하시면 되고, 초선 대의원님들, 첫 지금 대의원총회죠. 첫 대의원총회에 미리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미리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글로도 제가 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대의원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요. 중앙회무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으니까 좀 선배나 먼저 한번 가본 경험자의 어떤 경험담이나 그런 걸 듣게 되면 미리 뭐라 해야 됩니까, 선행학습이 되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더 빨리 좀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서설은 그만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당일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앞서 선출 규정부터 보시면요. 자, 타이틀은 뭐 이미 아시고 1조 정관시제 18조의 규정에 의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자, 모든 규정은 제가 이미 며칠 전에 그 대의원 단톡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정관 내용을 보시면 각 이렇게 해당되는 조문에 따라서 연결되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관 18조를 보시면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다. 규정은 별도로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그 연결되는 조문 규정이고요.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을 한 거죠. 자, 2조에 보시면 의장단 구성입니다. 대의원 총회는 뭐 여타타 해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둡니다.
조만간에 이제 선거를 하실 거고,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의장의 직무는, 의장은 대의원 총회를 대표하죠. 그리고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 진행 권한을 갖습니다. 회의 진행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장 되시는 분은 미리 회의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다음 진행 방법, 중간중간에 그 대의원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적재적소 들을 수 있게끔 자유롭게 대의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의원총회는 녹화를 합니다. 촬영을 해서. 그래서 우리 그 11만 회원 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대의원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있으면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자,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1기, 2기, 3기로 나눠진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의장은 1기 의장이죠. 1기 의장. 그럼 좀 2항에 보시면 1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임기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돼 있죠. 이거는 결국에는 마지막 3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임기 만료된 때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임명될 때까지 대의원 분과 연장자 순으로 대행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금 1기 의장단을 뽑는 데 있어서 지금 의장이 없죠, 현재. 그러면 어떤 분이 나옵니까? 여기 그대로 문과위원장을 뽑았죠, 우리가. 위원장, 그 중에서 연장자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5조에 보시면 선거권입니다. 선거권은 당연히 대의원들에게 있겠고, 선거권은 선거 당일 대의원총회 회의장에서 직접 행사하고, 피선거권, 선거 당일 현재 등록하고 참석한 대의원에게 피선거권 있죠. 그 다음에 입후보하고 전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으로서 입후보자 본인이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자, 별지 1호 서식 한번 볼까요? 일단 갖다 내려봅시다. 맨 뒤에 보시면 후보자 추천서입니다. 후보자 추천서, 여기다가 본인 성명,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대의원총회 의장이 없죠. 의장 직위는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의원총회 의장의 선출 규정 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읽고 내려왔죠. 수천합니다 해가지고 동료 대의원분들 이렇게 총 1, 2, 3, 4, 5, 5분. 밑에 보시죠. 선거권 있는 대의원으로 본인이 5인 이상 추천, 복수 추천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5명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적어줬는데 깜빡하고 말을 안 했다. 그러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넉넉하게 밑에까지, 심지어는 요걸 2장을 복사하셔가지고 2장을 받아 놓으시는 게 또 안전합니다. 선거당일 총회 개최서는 까지 본인이 의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의장이 없죠. 그럼 이 사무처에 보면, 우리 그 협회에 가면 사무처 기획부 부장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청권자 명단에 있는 날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이 나야 된다고 되어 있죠. 서명, 이름을 써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5인 이상의 추천 받아 있죠. 이게 보면 본인 별지 제로 되고, 복수 출전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뭐 기타 등등, 이거는 뭐 해당 사항 읽어보시고요. 선출, 선출입니다.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 순으로 선출합니다. 의장은 대의원 1인 1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 한 명 찍을 수 있죠. 근데 부의장은 2명이죠. 그래서 1인 2표로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이죠, 당연히. 그리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이거는 기본이고요. 우리 회의 대총이 열리려면 과반수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자, 과반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다득표자 1, 2자를 당선자로 하며 부의장은 2명이니까요. 예, 당연히 다득표자 같은 경우 연장자 수 우리는 무조건 선거는 연장자가 유리합니다. 예? 당선자로 하고 제 2항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는데 과반수가 득표가 없어요. 의장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득표자 1, 2자 해가지고 결선을 갑니다. 그럼 두 사람만 최다득표 당선자로 득표수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입니다. 역시.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모든 걸 담당하고 개표 완료 의장이 당선자로 선포되면 회장은 당선자에게 선임장을 교부해야 됩니다. 선거운동 관련된 제한사항은 선거규정, 대의원 선거규정에 따라서 따릅니다. 그리고 구조에 보시면 뭐 기호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후보자별 이제 우리가 소견 발표를 하는데 5분 이내로 정하는데 대부분 5분, 3분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부의장의 의장 직무 대행이라고 있습니다. 의장이 사망하거나 뭐 있다 등등. 그리고 의장단의 재선출,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혼된 경우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임, 의장과 부의장 사임할 경우는 사익서를 제출해야 되고 회장은 수리하고 하고 겸직 제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의원총회 의장 또는 부의장을 입후보자하는 경우 저는 사임해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얼마 전에 다 선출됐는데. 자,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후보자 추천서를 뭐 보셨고, 자,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시면은 2024년 6월 3일 157차 대의원 임시총회입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띄웠냐면 이날 3기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때 제1호위안 보면 대의원총회 의장단 선출의 건이 있죠. 무기명 비밀투표 진행하여 제 이름 있죠. 예, 의장 뭐 있고 부의장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건이 좀 이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 157자 대의원 임시총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님을 비롯한 임원, 시도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157차 대의원 임시총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대 대의원이 총 137명이 선출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재진 대의원님이 2023년 12월 21일자, 문서진 대의원님이 2024년 3월 4일자, 문영은 대의원님이 2024년 3월 13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해서 현 재적 대의원은 134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최병우 우리 대의원총회 부의장님께서 아마 오늘 의장에 출마하신 관계로 2024년 5월 7일자로 부의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의원 총회 의장단 선출 규정 제11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혼의 경우 자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2기 의장단의 임기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연장자는 우리 교육분과위원회 박종경 위원장님이신데 앞으로 자리하실까요? 물어봤더니 그냥 천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대의원 134명 중 현재 12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선은 앞서 먼저 오늘은 중요한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후보 신청자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총회 의장단 선출 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입 후보자 하는 분께서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개회 선언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회 선언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접수된 대의원 의장 후보는 접수 순서대로 최병우 대의원님, 신동수 대의원님 의장 후보로 2명이 입후보 하셨습니다. 부의장 후보는 접수 순으로 정지원 대의원님, 민복기 대의원님, 길진석 대의원님 부의장 후보로 3분이 입후보하셨습니다. 개선을 하면 더 이상 입후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혹시 의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분은 접수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부의장 후보님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입후보할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조금 전 사회자로부터 성원 보고가 있었기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제157차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순서가.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그 서류가 제 159차 대의원 임시총회 서류인데요. 조만간에 163차 대의원 임시총회 서류가 가겠죠. 일단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회수는 보셨듯이 먼저 성원 보고하고 개선은 국민은혜, 그 다음에 회장, 의장 인사, 그 뒤에 이제 경과보고는 앞전 전 총회의 회의 진행사항, 그리고 업무보고가 들어가죠. 업무보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안건이 부의가 됩니다. 예. 그리고 기타 토의, 이제 회의록 서명 날인 폐회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경과보고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150회 전차에 회의를 이렇게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안건이 통과가 되고 수정 가결됐다. 그리고 기타 토의 누가 이렇게 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요 보시면은 이제 각 부서별로 기획부, 회원지원부, 공제, 프로테크, 지금 플랫폼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정보분과죠, 여기가. 그 다음에 총무, 교육, 그 다음에 대협력실, 홍보실, 지도단속실인데, 이 대협력실은 이제 지도단속과가 붙어가지고, 정책분과, 정책 그 연구원에서 같이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됐죠. 예, 마지막에 정책 연구 나와 있고. 자, 보시면 이제 업무 보고 해가지고, 이제 부서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쭉쭉쭉쭉쭉 말씀하면, 여기서 이제 의장의 역할은, 각 부서장, 얘기하고 나서, 보고하고 나서,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질문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궁금한 점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회원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한대엽 대원님들은 총회 가시기 전에 요 업무보고 사항들을 몇 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가지고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들 질의를 하셔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잘못 추진하고 있다, 아니면 회원들의 의견들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은 정례 회비, 뭐 무료 중개, 그리고 뭐 달력 제작, 회원 상담가, 상담이 몇 건. 요거는 이제 거의 우리 그 시도회 운영위원 회의 가면 이런 내용들도 또 이제 자체적인 시도회 운영 업무 보고를 하죠. 그 내용과 좀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중앙에는 부서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변호사, 그다음에 가태료부가, 상담위원회 회의 직무교육 실시, 그다음에 공제사업 관련해서 수입 대비 지출 현황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예산 대비 집행 현황이 2024년 8월 31일 기준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공제금 지급 현황이죠. 공제 파트가 이게 상당히, 저도 13대 1기 때 공제 분과에 있었는데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다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제 분과에 참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잘 안 가지네요. 그 다음에 공제에 어떤 게 있냐면은 구상이 있죠. 구상 관련해서 채권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하는지, 회수 현황. 그 다음에 보면 회수율이 계속 이렇게 늘고 있죠. 그 다음에 감면, 그 다음에 강제 감면이 있고요. 이런 사항들, 회생 파산, 그 다음에 울산 구상채권 감면 현황이고, 이제 정보분과의 정보부서의 진행 사항들 쭉 나오죠.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두껍습니다. 양이, 업무 보고가. 우리 그 임시총회 그 서면 이제 서류가 오게 되면 업무 보고가 상당히 차지해요, 양이. 정보분과.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추진 내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현황, 업무형 촬영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의를 하시면 좋다는 말입니다. 교육부서.
개설 등록, 실무교육 실시 현황, 뭐 연수교육, 전문교육, 경기도 무료연수교육 추진 현황, 입법예고, 대협력실, 홍보실, 지도 단속실. 자, 추진 권리금 계약 관련, 예, 위헌소원 진행 경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오시면 이제 부의 안건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예, 부의 안건이 상정이 되면 이제 부의 안건을 간사가 이제 상정을 해달라고 하죠, 의장님한테. 그러면 의장님은 제1호 위한 예를 들어서 제14대 회장 선거관리인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간사가 나머지 사항들을 읽게 되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고, 자, 이게 이번 한대 행사 때 제가 드린, 예, 대의원 총회 백서죠. 백서에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성원보고, 개선언, 경과보고, 그 다음에 보고안건. 보고안건은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보고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계산 때 보고안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그 다음에 부의안건이 올라오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의안 올라오고 대의원총회 상정하죠. 아, 지금 보시면은 기본 안건이 올라오고요. 원안이죠, 원안. 이 굵은 글씨를 보십시오. 원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 수정 동의안을 상정하죠. 예, 그리고 요 중간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5분의 1 수정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번 그 행사 때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는데, 5분의 1 수정안. 그 다음에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되면요. 예, 상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같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이 끝나면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수기를 나눠주고, 이제 손에 이제 개수기를 쥐고 어떤 버튼이든 뭐 세모, 동그라미, X 아무거나 누르시면 먼저 재석 확인부터 하거든요. 예, 재석 확인하고, 그 뒤에 이제 찬성하시는 분 찬성, X, 동그라미, 반대는 X, 세모는 기권이죠. 요렇게. 자, 요렇게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의장은 바로 이제 재석위원 몇 명 중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기권 가반수, 만약에 가반수가 안 되면 미달이고, 가반수 넘었다면 찬성하게 의결돼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의사봉 3타하고. 자, 그 밑에 여기 있죠. 부결시 5분의 1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상정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질의 찬반 토론하고 표결. 부결시 원안에 대한 질의 찬반 토론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 중간에 업무 보고가 좀 길어지면 1시간 반, 심지어는 2시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기는 초선 대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질의가 많게 되면 시간이 늘어지는데, 질의가 없으면 빨리 넘어가거나 아니면 서면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래 되면은 이제 정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의장이 이제
잠시 쉬고 가자. 그리고 쉬고 나서 이제 속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기타 토의, 기타 토의 10분의 1 동의안, 그리고 회의록의 서명회, 이렇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시간도 발음이 안 되네. 뜻깊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